안녕하세요. 순금초대 유재구입니다. 오늘은 연휴 시작되기 이틀 전인데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 덕분에 배달 가는데 땀도 안 나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권의 연역적 오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사회의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진영이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흔히 우파와 좌파, 진영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보수와 진보는 이념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의 일련의 그 국정 수행 과정에서 나타난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먼저 교육계 쪽에서 5세 취약을 하겠다는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학부모 층에서 바로 좋지 않은 정책으로 피드백이 이렇게 와서 한 달 조금 넘은 상황에서 교육부 부총리가 책임을 지고 사임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책임은 사실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야죠. 그 5세 취약이라고 하는 것이 장관이 결정해서 그렇게 발표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5세 취약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라 하고 독대한 이후에 발표한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공지를 했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일거에 국민들한테 어떤 사과의 메시지도 없었고 장관이 경질되는 선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것이 노동계의 67시간입니다. 그 숫자가 어떻게 해서 나왔는가는 아는 국민이 없어요. 심지어는 여당 국회의원이라든가 행정부 계신 장차관, 대통령실까지도 그 67시간이 합리적이고 납득가다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수정을 합니다. 주 52시간을 유지하는 거로. 그리고 나서 나타난 것이 요번에 의대 증원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입니다. 그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도 어떤 과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세 개 분야에서 취합을 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셨다고 하는데 그 자료를 내신 분들도 2,000명이 납득가는 숫자라고 말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0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목표로 국정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그 국정 수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게 그 방식 자체가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합니다.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게 수치로 이렇게 나타난 거죠.
5세 취약, 67시간 노동, 주 67시간 노동, 의대 중원 10,000명 5년 동안 2,000명씩. 이렇게 목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다음에 그 목표를 가지고 하부를 설정해 나가는 연역식 문제 해결 접근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좋은 말로 연역식이지, 이거는 제가 볼 때 특수부, 검사 특수부의 그 수사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 사건은 이렇게 결론을 갖자라고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과정 자체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 특수부의 수사 방식, 검찰의 특수부의 그 기소 방식, 그 프레임이 그대로 국정에 옮겨간 거죠. 이런 식의 국정을 하는 곳이 또 어디 있을까요? 국정이라고 하기보다 그 집단을 다스리는 곳이 어디 있을까요? 북한입니다. 북한은 주민들의 그 밑에 어떤 민심을,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목표를 잡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지도자 한 사람이 목표를 잡아서 이 거리를 4개월 안에 만들어라, 이런 목표를 던지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북한식이죠. 과도한 목표 지향적 문제 해결 방식. 우리 경험했잖아요. 70년대, 80년대. 물론 보릿고개가 있었고 어려워서 그 절대 빈곤에 벗어나기 위해서 산업화가 필요했어요. 또 자원도 없는 상태라 수출을 안 하면 못 먹고 살기 때문에 100억 불 수출, 1,000불 1인당 소득 목표를 설정을 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시절이 있었습니다. 산업화가 대표적인 목적 지향적 정책이었죠. 그래서 나타난 게 뭐예요? 소득 양극화 아니에요.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그 소득 양극화 경험도 하고 부동산 관리를 잘못하다 보니까 자산 양극화라는 그런 그림자까지 나온 상황 아닙니까? 더욱이 이제는 국민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가 되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이념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라는 이 극단의 상황까지 와 있어요. 저는 이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무능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권 능력도 없고 그거를 넘어서는 거예요. 연역적 방법이 좋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책의 방법을 시도를 해야죠. 국민의 목소리, 맨 바닥에 있는 국민의 목소리를 취합을 해서 그것을 또 상부에서 취합을 해서 올려서 이러한 목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귀납적 방식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인데, 민심의 곳곳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떤 목표만 설정하고 이렇게 해. 지금은 그런 방식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국민들이. 윤 대통령 개혁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했는데 그 대가가 국민의 생명이면은 어떠한 개혁도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할 수는 없습니다. 책임지셔야 돼요,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그런 목표 지향적
국정 운영은 다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생태계가 붕괴되고 의사만이 뽑으면 반도체나 과학계나 이런 쪽에는 우수 인력이 또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한 연쇄적인 생태계 관점에서 문제를 풀어나가셔야지. 그냥 의사 부족하니까 의사수 늘려. 이건 지도자가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아니죠. 이렇게 하시려면 내려오셔야 돼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 부역했던 그 부역자들 전부 다 특별법 제정해서 법 심판대에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어지지 않은 권력, 선출되지 않은 권력, 비선으로서 국정에 개입했거나 농단한 사실이 밝혀지고 현재 나타난 의혹이 특별 법에 의해서 밝혀지면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절대 국민이 용서할 수 없는 2년 반이었어요. 국민이 죽어 나가고 100만 1년에 100만 영세 자영업자가 길바닥에 나왔는데 더 이상 뭐를 더 보셔야 되나요? 어떤 상황을? 이거 민주주의 지도자 맞습니까? 소위 카르텔이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을 갖다가 과학계가 연구개발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고 있다고 해서 R&D 예산을 제로 베이스로 다시 시작해서 올려라. 그래서 이틀 남겨놓고 다시 받아가지고 16.6%로 삭감하는 이런 식의 국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독재도 아니에요. 막말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뚝 던져요. 천공이 던지듯이. 2025년제에 자 통일합니다. 그런 식의 국정운영 방식 아니에요 지금. 2,000명 던져놓습니다. 6세 7시간 준호동 던져놓습니다. 5세 치약 던져놔요. 문제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책임을 안 져요. 본인이 왜 책임을 안 지나요? 당연히 책임을 져야지. 누가 책임을 져요? 그거를. 대통령이 책임을 져야지. 잼버리도 마찬가지고 엑스포 유치 실패도 마찬가지고. 이 국격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국가 브랜드가 얼마나 떨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나라 국가 브랜드가 6,200조인데 하루에 1조씩 국가 브랜드가 떨어지고 있다. 1조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2조씩 떨어지는 것 같아. 1조 하니까 이 수치가 잘 들어오지 않으시죠? 우리나라 사법부 1년 예산이 1조 3천억이에요. 사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 1조 3천억이에요. 1조가 얼마나 큰 건가 아시죠? 가나 1조 탕감해줘. 인도네시아 1조 탕감해줘. 그런 권한 줬습니까? 대통령한테? 권한 안 줬어요. 왜 자기 마음대로 탕감을 해줘요? 국가부채를, 채권을. 국민들은 지금 빚에 허덕이는데. 이 업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이렇게 하시지? 일본에 뭐 많이 이렇게 땅 사놓으셨나? 나중에 퇴임하고 일본으로 가시려나?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건데? 정상적으로 국가 운영을 하세요. 정상적으로. 저 같은 이 구멍가게도 계획을 세워서 가요. 전혀 계획을 세워서 간다고 들질 않아. 내가 볼 때는 국가 운영이 1년 예산 670조가 작은 겁니까?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대국민 질의에서 국회에 나와서 그 질의하는 야당 대표들한테 말씀하시는 말씨와 행동이 왜 그래요? 나이가 더 먹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본인이 기재부 장관까지 했잖아요. 그럼 경제에 대해서 잘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어거지 소리를 하냐고. 내가 들어도 어거지 소리야. 국민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어? 국가 경제가 나아지고 있어요? 상반기 때 예산에 65%로 쓰고 하반기 때 35% 이제 남아서 국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나아지고 있어요? 수출은 순수 수출은 마이너스인데 민간 소비도 마이너스고 내수도 그래서 침체인데 건설 경기도 총선 때 배팅 많이 하셔가지고 많이 썼잖아요. 지금은 건설도 마이너스잖아요. 근데 뭐가 나아진다는 건데. 최상무 경제기획부 장관 사임하세요. 그리고 김태효 안보실 1차장 사임하시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사임하셔야 돼. 이상민 행정부 장관 사임하시고 추경호 원내대표 대통령의 행동대장이에요? 대통령의 대변인이에요? 본인이? 대통령실? 당대표는 보이지도 않아? 당신도 경제에 책임 있어. 기획재정부 그 장관할 때 기금으로 돌려막고 외평채 그리고 기금 한도 줄여가지고 갚지도 않고 한도 줄이는 거로 퉁치고 그게 경제부 장관이 할 일이에요? 그걸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연역식 접근 방법의 국정 운영은 맞지 않는다. 바닥에 있는 하나하나의 사실을 모아서 하나의 목표를 쌓아가는 귀납적 접근 방법이 유효하다. 그런 말씀 드려요. 세금도 지금 감세정책 하시죠? 저성장기에는 감세정책을 하는 게 아니야. 성장기나 고성장기에 감세정책을 하는 거지. 저성장기에 감세정책 하면 물론 기업이 감세 효과로 세금을 덜 내서 투자를 더 해서 장기적으로 부양을 할 수 있는 그런 논리로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감세 효과가 이 서민들한테는 오지 않는 감세 정책을 한다는 거지. 다 부자 감세 아니에요 지금. 체감을 못 느낀다니까. 감세한다는 체감을 못 느껴요 제가. 영세 사업자로서. 다 부자 감세를 하시잖아.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그런 것들을 감세 정책을 하려면 그 감세 정책으로 인한 효과와 시기 방법을 잘 연구하고 하시라는 거야. 저성장기의 감세 정책이 과연 국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지, 상위 1%한테만 있는지 그걸 똑똑히 알고서 하시라는 거야. 저는 금융투자세 그래서 지금 외국인 투자 비중이 23%고 절반이나 줄었고 46%에서 배당도 우리가 23%밖에 안 되니까 미국이 73%인데 배당률이 적은 이유가 이게 종합소득과세를 하다 보니까 세율이 높아서 분리과세를
정책으로 바꾼 다음에 금융투자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금융투자세를 하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질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2년간 더 유예를 하자. 23년도에 2년 유예해서 25년도에 할 것을 다시 또 2년 더 유예를 하고 27년도부터 하는데 그 안에 배당률이라든가 세율이라든가 그 세율을 적용하는 구간, 회자금의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구축이 된 상태에서 금융투자세를 실시를 해라. 이 기본적인 걸 왜 몰라? 최상무기, 추경호 그냥 다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복현이 금융감독원장 내려와. 거기 있을 자리가 아니야, 당신이. 금융위원회나 한국은행이 할 걸 왜 당신이야? 금리가 당신 영역이요? 보험이나 증권이나 은행 감독원, 세 곳, 증권감독원, 은행감독원, 보험감독원이나 관리를 잘해. 나머지는 금융위원회가 하면 되니까. 물가하고 금리는 한국은행이 하는 거고 왜 당신이 나서서 이래라 저래라 해? 금리를 1년에 뭐 세네 번씩 올렸다 내렸다 하게 왜 관치 금융을 하냐고. 그러니까 외국인 사람들이 또 나가는 거 아니야, 돈 갖고. 여기서는 투자할 환경이 아니다. 나라도 나간다니까 그렇게 하면. 자신 없으면 내려오세요. 할 사람 많아. 그리고 내가 봐선 더 해서도 안 돼. 나라 말아먹게 생겼어. 서민들 다 죽고 백성들 다 죽게 생겼어. 그리고 왜 한 여자와 한 일가 때문에 너무나 많은 관료와 백성들이 고통을 겪어야 돼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 납득 가는 이유를 얘기를 해봐. 불법이 있는 증거가 동영상으로 있고 불법을 자행한 증권 계좌가 있는데 법에 해당이 안 돼서 기소를 못한다? 야, 이 개새끼들아. 내려와. 그게 정답이야. 국민들이 이제 한계가 아니라 임계점에 왔어. 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행동할 게 뭔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계엄 준비하나? 용산에 국민들이 다 이렇게 100만 국민이 포위했을 때 상황 대비해서 계엄 준비하나? 준비해. 우리도 준비할 테니까. 한번 해보자고. 그리고 민주당 왜 이렇게 투쟁을 못해? 바보 아니야? 국민이 192석의 야당을 해줬는데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행정 독재를 하면 국회 독재를 해. 행정이 막 나가는데 국회도 막 나가 그냥. 그리고 장애로 나와. 단식하지 말고. 그럼 국민이 호응한다고. 안에서 마이크 잡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의석을 얼마를 더 줘야 이 시대를 바꿀 수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 잡으면 제대로 하겠어요? 나는 민주당도 의문이 가요. 수권 능력 없을 것 같아. 김민석 수석 최고 82학번 저하고 같은 학번으로 알고 있는데 조국 대표하고 나경원 다 82학번 아니에요. 원희룡이. 우리 세대 책임이 있잖아. 당신들 땅덩어리 많이 샀고 높은 위치까지 갔고
더 큰 아파트도 다 가져봤잖아. 그러면 이제 내놔야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지. X세대한테. 뭐 여한 있다고 그 자리에 계속 차고 있으려고 그렇게 권력에 비굴하게 있어. 뿌리씨 거두고 내려오세요. 82학번 586. 그게 마지막 우리가 할 일이야. X세대한테 모닥불을 지펴줘. 이래선 안 된다. 우리가 했던 민주화 87년 8년도에 우리가 했던 민주화의 그 사례를 알려주고 모닥불을 지펴서 X세대가 중심이 돼서 지금의 상황을 국가를 바로 세우는 주역이 되게 모닥불을 지펴주세요. 그게 마지막 임무요. 그리고 퇴장하면 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받아서.